경남도교육청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한국 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운영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국어 학급은 11개 교에 18학급, 18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급당 평균 인원은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김해에 7개 교, 양산 2교, 창원, 창녕 각 1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외국인 다문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내학급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종 내학급식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34학급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입장을 한번 바꿨으면 말해도 참 잘 통하면은 그죠? 외국 사례가 건너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말 배우는 게 이렇게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우리 중대국제라든지 다국자가 그죠? 사실의 우리 현실을 보면은 그게 이렇게 뭐 배우는 중요하지만은 내가 알아서 좀 해봐라. 우리 이렇게 놓은 게 아닌가. 또 교육부가 우리 지침을 보니까 훈련의 통합 방식으로 외국인 학생 교육 방향을 지향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통합된 체제장치의 한국 학급 숫자가 참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급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우리말 사용이 전혀 안 되는 아이를 위해 아직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아이가 만약 그 학생이 이렇게 학교를 전학에 온다는 입학을 들으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반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참 다반사랍니다. 물론 다문화 학생이 학교에서 조기 정할 수 있도록 입국 초기에 한국어 교육을 맞춤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제대로 좀 어렵다고 때문에 이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한국어 학급 수를 늘리거나 운영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재 있는 한국어 학급의 숫자는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형편입니다. 특히 진영 쪽, 김해 쪽은 한국어 학급, 외국인 다문화 학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한국어 학급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 숫자는 굉장히 많아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아이들이 한국어 학급에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적 학급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맞춤형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안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한국어 학급에 들어가야만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맞춤형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연간 60만 원을 지급을 해서 또 이중언어 강사라든지 다같이 지원센터를 활용해가지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같이 지원센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한국어 학급을 돕고 한국 학교에서 나오는 각종 이렇게 한국 이중언어 강사에 문화 통역을 맡고 있는 이중언어 강사죠. 다문화언어 강사의 배치, 지금 문제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었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듣고 계신 거,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은 필요한 학교에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지원비를 교부해가지고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는 경우와 다문화 교육 특별, 즉 한국어 학급에서 필요한 인원을 직접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학교에서 필요해서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문화 학급 자체 운영비로 하는 경우에는 2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그 화면을 한번 6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료는 2019년도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신경무 의원실에 했던 자료인데 경남은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다문화 언어 강사 1명이 다문화 학생 396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면. 예. 그런데 이들이 학교에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주당 우리 지금 그게 15시간 미만이다 보니까 14시간에다가 월 56시간입니다. 그죠? 예, 시간당 그분들이 받는 금액 보면 3만 원여부 되고 이 단기 계약직으로 됐습니다. 이거 이 자료는 제가 꼭 뽑았으니까 뭐 도청 또 교육청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한 명당 할당된 인원수는 어마어마한데 하루 2시간 정도, 2~3시간 근무로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이 주민들이 다문화 강사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다문화 강사는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을 또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 국장님, 그럼 도교육청에서 이중언어 강사 전일제 혹시나 채용을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혹시나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또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제가 용지초등학교 최근에 가서도 이중언어 강사가 실제로 한국어 강사랑 같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관리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학생에 비해서 이중언어 강사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건 우리 경상남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는 현재 시간제 강사라는 신분으로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당 14시간 그러니까 총 56시간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배치 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교육청 아이톡톡의 번영 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향후 교육적 상황을 반영해서 교육부와 끊임없이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중언어 강사 전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초중등 교사 양성 과정에서 그죠? 한국어 교원 과정이 개설돼 가지고 전교원을 교육날 강화해서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현재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012년, 13년까지는 이중언어 강사를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지금 진주교육대학의 다문화 문화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 강사들을 연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부장님 말씀대로 다문화 강사들이 하루에 한 2시간에서 뭐 대서너 시간 해가지고 3만 원 정도 받고 이 나이를 끝냈어야 하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가 학교에 방문해서 느낀 거는 다문화 강사들 만나볼 때는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교장실에서 만나고 뵙고 했거든요. 그 보니까 휴대전화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와서도.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좀 부모들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부모들한테 이게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자기들이 낮에는 연락이 안 되고 또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고 또 밤늦게는 부모한테 전화로 또 자기들이 또 해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전화 오면 또 학교 받아가 학교 연락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전일 근무를 이게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방문한 학교는 그때 다문화 그 강사님이 한 명을 더 뽑아가지고 강사 2명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132명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는 제가 말씀하기 좀 곤란스럽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거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예. 근데 이제 그 다문화 강사들은 또 우리말 역사 이렇게 또 한계에 정하고 있는데 그 학교 제지하는 다른 교사 선생님들이 다문화 강사 시간을 좀 더 늘리주면 좋겠고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물론 보험 같은 것도 좀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보험 이능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좀 더 많이 배려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선생님은 다문화 강사의 부탁이 어떤 미안해서 자기가 사비로 AI를 번역기를 구입해서 우리 또 코로나 이런 해서 또 이렇게 가는 통신을 번역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다. 참 오죽 답답해서 그랬겠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또 뭐 이렇게 AI 기계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학교와 선생님 마음까지 담아내기는 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다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학생들이 일단 들으면 한국어 배우기를 갖다가 최우선순위를 잡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두 번째, 세 번째들 그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의원님 다시 한번. 예, 그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학생들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뭐 자기들이 배우고 싶으라든지 뭐 또 하고 싶으라든지 고민거리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됩니까? 예. 일단은 언어가 해결되고 나면 학교생활 적응이 빨리 적응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자신의 어떤 진로나 취업 이런 것까지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그 학생 말하면 자기 타국에 왔다는 이런 심리적인 상담, 네. 또 진로 상담, 인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와 문화도 낯선데 부모는 하루 종일 대부분 일터에 가 있고 또 아이들은 그 시대가 되게 사춘기식입니다. 그 자기 나라에서 또 이방인이고 여기 와서도 이방인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시 방황을 하다가 혹시 술, 담배를 배우기도 하고 또 학업을 포기하는 그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 학생들은 공부보다도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볼 때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 상담과 진로 상담이 가능한 다문화 언어 강사가 배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중언어 강사가 아이들한테 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 외에도 정서적 지원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대신해서 알림장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상담할 때 옆에서 그걸 통번역을 해주다가 보면은 아이 정서도 그분만이 읽어낼 수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학생 대상 상담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지원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있고 이럴 때 상담 선생님 옆에서 이런 이중언어 강사가 아이들의 어떤 심리 파악이라든지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공감력을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년부터는 위센터와 연계해서 상담 활동에도 지원하는 그런 보조 인력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 말씀드린 아이들이 그 애들 학력 진학보다도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예, 화면 7번을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 청소년 꿈의 학교는 충북 제천의 다솜 폴리텍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숙형 기술고등학교로 수업료하고 기숙사비가 무료고 졸업 시에는 최소 한 개 이상 자격증을 취하여 취업률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형태의 기술 전문학교, 산업체 부설학교가 경남에도 있다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위해 노력한 지 있거나 없으면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의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한국 폴리텍 다솜고등학교가 충북 제천에 있고 그리고 서울에 다솜 관광고등학교가 종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안학교로서 진로와 직업, 학교생활 적응 부분을 다문화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분리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문화라는 것은 상호 문화를 인정하고 교류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다라는 관점으로 저희들은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등학생들의 진로를 직업 준비를 무시할 수 없어서 맞춤형 교육비 중에서 적성 관련해서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실제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우리 한국 폴리텍 다솜 같은 이렇게 만드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교육적 차원에서도 사실은 어렵고 조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통합 이민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또 생기는데 우리 이민 정책이 보면 되게 문제가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왔거든요. 그런 일관성이 없이 해왔던 그런 문제. 중장기적으로 살펴서 또 이게 장점이 크고 그렇다면 또 혼합형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학생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전체 이렇게 학교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서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운팅 이렇게 통계 찍혀서 제외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 학생들에는 이렇게 도움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외국인층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가 대부분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법정 수급권자의 숫자와 비율을 사업 선정 기준이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은 거의 통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다문화 학생에서도 외국인 학생은 빠지게 된다, 그죠? 예. 그다음에 한국도 없고, 또 만약에 하더라도 불법 취업 등을 했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일선학교에서는 교육복지사가 이렇게 상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형태가 지정형도 있고, 또 거기에 공모형도 있던 데 보니까 지정사업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의 그 배려가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걸 좀 검토 좀 다음에 해주시고, 국장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좀 전에 할 때 그 지정형이라든지 공무원 지정형 같은 데는 이렇게 보니까 그 법정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자녀 47명이고 또 전체 7% 이상의 경우에는 이 교육복지사가 이게 학교에 상관한데 그 외에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외국인 학생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 있는지 또 말씀하면 또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그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은 충분히 있고요. 네. 그런데 교육복지 우선 사업은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예. A형은 우리가 돌봐야 될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외국인 가정 학생이 여기에는 조건이 일단 굉장히 좀 저소득층이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문화 교육비에 맞춤형으로 우리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의 다문화 교육비는 10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 대상에는 이 학생들이 들어가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놓치지 않고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국인 가정 학생도 숫자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하고 싶은 거는 그 학생당 학생 반 분배를 정할 때, 그죠? 우리가 보통 분반할 때 26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요새 코로나 해가지고 우리 20명 이렇게 이하로 하자니 법제한 욕설가 이탄희 국회의원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도 보니까 정교조 경남지구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외국인 학생은 내국인 학생보다 몇 배 교사의 손길이 많이 갑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학급당 정원을 정할 때 외국인 학생이나 장애 아동 등은 특별 수요를 간주해서 학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 또 이렇게 한마디로 20명을 잡았는데 15명은 우리 내국인이고 5명이 외국인이다. 그 외국인이 만약에 각 나라마다 다 틀리다. 그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렇게 여러 개 틀리다면은 교사 입장에서 한 40명을 가르치는 그런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작은 소방학교는 계속 가야 된다는 때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그럼 이 아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면 결국 그 피해는 내국 학생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내국 학생 결국 우리가 하면은 내국 학습권 침해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외국인 청소년을 배려한 학급 정원 배정을 갖다가 교육부에 한번 건의할 생각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외에도 다문화 학생 관련해가지고 꾸준히 교육부와 협의를 한 결과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원격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 수업 대상자로 밀집도에서 빼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2단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2단계까지는 대면 수업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수, 즉 배려 대상이라든지 정원수의 특별 배려 대상으로 선정해달라는 건의는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학급에 학생이 많다 해도 이 학급들은 수준별로 해가지고 언어별로 수준별로 해가지고 예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월화 뭐 특별 학급에 와서 언어를 러시아어라든지 이제 언어가 통하는 아이들끼리 또 가르치고 하수는 수목은 또 다른 수준의 아이를 가르친다든지 해서 분산의 효과를 학교에서 나름대로 예 궁리를 하고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낮춰야 된다는 것에 합의를 동의를 해서 교육부와 끊임없이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특히 저희들 아까 뭐 지금 서울, 경기,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렇게 요구이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경남도 시군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수행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그죠? 다문화 가족 연계가 되지 않아 중복되거나 꼭 필요한 곳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더 교육청에 지금 다 같이 지원센터가, 그죠? 네. 여성가족부 지정 거점센터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또 뭐 시군에 우리 가보니까 제가 어저께 한번 가봤으면 다문화 가족 지금에 이렇게 시외 터미널이 있었는데 다문화 가족 센터 있습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우리 그 다 같이 지원센터에서 경남 경찰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죠? 예. 그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 좋은데 경찰청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이 중요한 건 현장에 선생님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 예. 우리 교육청 다문화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죄송합니다. 특별 학급의 예, 선생님들 다 예,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상시로 밴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기 회비에도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국어 자격증 소지자도 거기 포함시켜 가지고 정말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3%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같이 지원센터 운영 네트워크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잘 운영돼서 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한국 학급수하고 대상학교 확대 요걸 갖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과정에서 저도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과연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도 했고 또 새로 들어오는 학생 때문에 좀 더 필요한 학생이 밀려서 수료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적정 인원과 또 적정 어떤 교육기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학급수를 우리 계획보다도 더 늘리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문화 강사 수하고 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신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중 언어 강사 이 문제의 뭐 솔직한 저희들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이게 시간을 늘렸을 때의 고용 문제가 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공무직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 이중 언어 강사도 결국은 시간을 늘리면 이제 이게 무기계약으로 가야 되고 이제 공무직으로 해서 고용의 문제가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따르는 문제인데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조차도 지금까지 우리 실무자들과 부서 입장에서는 고용의 문제를 문제가 되지 않는 시간의 범위 이내로 이렇게 막 그냥 알뜰하게 삶을 살아왔던 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질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교육감으로서 그 문제까지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질 높은 뭐 어느 문제뿐만이 아니고 심리 상담, 진로 교육 이런 것까지도 이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량
된다면 또는 뭐 그런 역량을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확보하더라도 근무 시간을 좀 더 늘리거나 인력을 좀 더 확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그 학생들이 학업 진학보다도 그들은 사회에 나가서 빨리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제가 신설이라든지 기존 학교 특성화반 학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데를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시도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근데 저희들도 특성화 고등학교는 없지만 단위 학교의 반을 개설해서 이 학생들이 좀 더 사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학급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학교정책국장이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한 군데서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지는 집중도의 장점도 있지만 또 다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빨리 또 녹아들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통합교육의 중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장점과 단점을 다 연구하고 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다문화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의 특성을 감안해서 또 학교가 필요하면 저희들은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저는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북유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하는 이런 나라들을 탐방을 하면서 저는 어떤 그 교육의 큰 흐름이 이제 우리도 그런 나라처럼 선진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중도 입국자든지 아니면 또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아이든지 그 아이들을 빨리 한국화시키는 것이 우리 다문화 교육의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면 저는 선진국들이 우리 그 다문화 아이들의 본국의 문화를 우리 국적을 가진 기존의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민들 10명 이상이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의 나라 언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면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에게 며느리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까지 하는 그런 그 선진국의 다문화 정책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는 뭐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마당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화 교육 대상이라든지 다문화 교육 대상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와 책임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언어만이 아니고 그 인천의 그런 경우처럼 참 여기에서 1000%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소중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김호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아가서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일지라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 정신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육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이 그 외국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외국어를 배우고 그런 걸 저는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교육원 소장 답변 고마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초중고 학교 단위 담당자가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위원회라든지 또는 운영협의체 등 같은 행정협의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환으로 다 같이
다문화 지원센터 다 같이 다문화 지원센터를 지금 꾸리고 있긴 한데 지자체하고도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아까 다문화 교육비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 유급을 저희들에게 지원을 하고 우리 자체 예산 4억 2천 해서 10억 2천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하고도 함께 협의체를 꾸려가지고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 외에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다음 우리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감수성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지역 대학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킹을 하지 말고 모임을 협의체를 하나 진짜 만들어서 네. 저는 그런 걸 한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보충해서 정말로 실용성 있는 제대로 된 협의체를 꾸려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협의체가 필요하생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네, 저희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하고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라는 협의체는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협의체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과 같이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될 그런 협의 기능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제가 한다면은 그 일선 학교 단위 담당자가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뭐 정책을 결정해서 통보 아니고 사전에 입안할 때 또 예산 배정할 때도 그런 협의체에서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